네, 국토부가 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 그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응진 주택정책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충분히 된 거 맞습니까, 정책관님? 예, 관계부처 내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홍남기 예. 경제부총리가 아까 강하게 반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요. 반대를 하셨다라고 보다는 이제 현재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좀 있었지만요. 전반적으로 네. 제도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최종 단계에서 오케이 했다 이렇게 봐도 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적용 시점이 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은 제도를 바꾼 것이고 네. 실제로 적용은 올 가을에 한 10월쯤이겠죠. 그렇죠. 10월쯤에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이제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자, 그 적용 시점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가죠. 그 10월쯤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그 지정 요건을 최근에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입법 네. 예고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고 나면 법제처 심사라든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 개선이 10월 초에 이제 완료가 될 것이고요. 네. 제도가 개선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적용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그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10월 되기 전에 건설세가 예. 거의 밀어내기 분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그건 이제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을 건데요. 일단 그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마음을 먹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물론 것들이 그렇긴 하죠. 아니고 네네. 예,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땡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다 땡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 관계 그 해당 그 기관하고 또 이게 뭐 승인받고 이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대상 지역이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여기에다가 경기도의 과천, 광명, 하남 등 모두 31개 시군구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실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보 지역이고 여기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핀셋으로 딱딱 찍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지정 요건을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 네. 뭐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생산 경쟁률이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는데요. 예.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그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 시장 상황을 보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네.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정성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고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그 내용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 주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예,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그러면 이 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지역이라도 그 경우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네.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지 가운데 하나가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던데요. 왜 여기에 주목을 하냐면 적용 시점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언론이 보도를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으로 바꾼 취지부터 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서울 시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정비사업구역이 76개 구역이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76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강남 4구에 있는 단지가 이제 30개 단지가 있거든요. 예, 예. 이 단지들은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쭉 이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네. 이들 단지들이 이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처분계 인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 예, 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고분양가의 주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정비 사업 이외에 일반 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상한제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예.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하면 우리가 무슨 희생양이냐 이러면서 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분양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이제 분양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네. 이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보면 이제 조합원 분담금도 들어있고 이제 예상 분양 가격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 하나의 기대이익이라고 할까요? 예. 기대이익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정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이게 로또가 돼버린다, 로또 아파트가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 대책을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죠.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현재는 예. 현재는 3년에서 최대 4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최장해서 10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일부 지적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의 보금자리 아파트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로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 물론 10년은 아니었습니다만 설정을 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할 목적을 가지신 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일단 걸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네.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사이에 시장 상황에 맞도록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 시각에서 두 가지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 결국은 이게 주택 가격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요가 대기 수요로 갈아타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작가님? 이제 공급 위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상한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2077년도에 상한제가 이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원가하고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부가 분양 가격을 평당 얼마 이하로 하라.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내라고 하면 모든 단지에 다 똑같이 적용을 했었는데 네. 지금의 상한제는 원가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해서 택지비를 산정을 하고 건축비에는 적정 이윤이 반영이 돼 있고 예. 또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이제 금액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산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건축비는 이제 제가 1년에 2차례씩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윤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위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공급 위축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2007년도에 저희가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에 2008년, 2009년도에 인허가 줄었다라고 네. 하는 걸 가지고 공급 위축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그때 2008년, 2009년도에 공급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이제 금융위기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2007년 수준으로 인허가 물량이 다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가 부분은요? 그 전세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청약 대기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면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한 4만 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또 서울은 그
등록된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비율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될 우려가 있고 또 정부가 지난번에 네. 30만 원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와 같이 이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네. 전세가도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문영희 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 이걸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좀 짧게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시장 상황을 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 근데 문영희 님의 질문이 뭐냐면 이걸 정상평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기준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딱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에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네. 그 해당 지역의 청약 가격,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양 예정 물량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 판단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그 이 과정에서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적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책관님? 근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정량 요건에 의해서 네. 투기 관련 지구라든지 예.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요소도 먼저 보기 때문에 네. 정량적인 요소로 그런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그러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앞서서 예, 이제 그 말씀하십시오. 건설사의 어떤 공급 부족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뭐 크게 그 타격이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궁금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주변 시세 대비 한 몇 %로 공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책관님?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사업장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시뮬레이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네. 평균적으로 한 시세 한 7-80% 7, 정도 80%? 수준으로 네. 예, 분양가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김응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